안녕하세요, 톰루기입니다. 금년 하반기 국내 시장에서 출시되는 자동차 중에 가장 기대되는 모델을 뽑아보라면요, 제네시스에서 처음으로 출시하는 SUV인 GB80이 그 주인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원래는 2020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제네시스의 부족한 라인업을 메꾸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올해 11월에 생각보다 이르게 시장에 데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GB80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뒤로는 제 개인적인 관점이 담겨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 토요타의 렉서스와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에서 내놓은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현대와 기아라는 브랜드는 대중 브랜드로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고급차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자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을 가져간 것인데요. 제네시스는 출범 초기에 에쿠스의 후속 모델을 EQ900, 지금의 G90이죠. 이 차로 바꿔서 출시를 하였고요. 제네시스라는 차를 G80으로 바꿔 라인업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은 나름 탄탄한 시장 수요층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큰 기여를 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델은 현대차 시절에도 나름 탄탄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던 모델들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G70을 개발하면서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 차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브랜드 입지가 더 탄탄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좁아질 수도 있었거든요. G70은 출시 초기에 월 1000대 이상을 꾸준히 판매했었는데요, 신차 효과가 사라지면서 월 900대 미만으로 판매량이 급전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말에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되면서 다시 판매량을 회복해서 지금은 월 1000대 이상을 꾸준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G80이 월 4000대 이상을 판 적도 있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렇게 큰 성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반떼보다 좁은 2열을 가진 컴팩트 세단이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실패를 규정할 만한 판매량도 아닙니다. 좀 어정쩡했죠. 그래서 GB80에 더 눈길이 갑니다. G70이 이루지 못한 미션을 GB80이 완료하느냐 마느냐, 그 점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 차는 아직 내외관이 정식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콘셉트카와 스파이샷, 그걸 보고선 생김새를 예측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들을 종합해서 보자면은 전면부 디자인의 경우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제네시스 고유의 크레스트 그릴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방패형. 안쪽은 크롬 메쉬 타입의 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라이트의 경우에는 콘셉트카에서부터 꾸준히 보여줬었던 4개의 LED 램프로 구성된 슬림 쿼드 헤드라이트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G90에서 선보인 바와 같이 상하단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4개의 줄 형태의 프론트 라이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좀 G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 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범퍼의 디자인은 양산형에 맞게 어느 정도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범퍼 양끝에 에어 인테이크가 있고요, 공기가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핀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덕분에 약간은 강렬한 느낌을 연출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콘셉트카의 전면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드라이트 부분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디자인이었거든요. 근데 좀 많이 수정을 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좀 더 각이 많이 들어갔고요, 좀 더 남성적으로 멋있게 개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네요. 측면부의 경우에는 간단히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하비처럼 직선을 많이 사용한 라인이 아니고요, 르반떼나 F페이스처럼 유선형의 부드러운 루프 라인이 적용됐습니다. 후면의 경우에는 프론트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얇은 두 줄의 테일 램프가 적용이 돼 있고요, 요 끝부분이 G90처럼 연결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이제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냥 이렇게 두 줄로 쫙 마감이 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전후방의 디자인적인 일체감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머플러 팁은 G90에서도 선보였던 것처럼 크레스트 그릴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양산형에 들어가면서 좀 바뀐 부분 같아요. 루프 스포일러가 설치가 되고요, 후방 유리에 와이퍼가 설치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아직 실내 인테리어는 확실하게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콘셉트카에서 보면은 14.5인치의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크리스털 터치패드가 탑재되는 등 몇 가지 뉴스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나와봐야 정확한 사양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네시스 최초 SUV인 만큼 화려한 실내 인테리어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GV80에는 3리터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 있고요. 또 2.5리터나 3.5리터 트윈 터보 엔진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탑재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디젤 엔진 탑재 차량이 주력 판매 차량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나오는 가격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SUV에 한해서는 디젤 선호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에어 서스펜션도 탑재될 것 같고요. 예전에 X5에서 느꼈던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전고가 이제 높낮이가 달라지는 그러한 기능을 국산 SUV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가격은 시작가가 6,100만원이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비싼 모델은 8천만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이 가격을 보는 관점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제 생각은 굉장히 힘든 가격 같습니다. 물론 경쟁차로 지목하고 있는 BMW X5나 벤츠 GLE 그리고 렉서스의 RX 이런 차들이 훨씬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볼보의 XC90도 마찬가지로 거의 1억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차는 국산차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제네시스를 현대차의 좀 비싼 차? 이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의 팰리세이드와 비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기아 자동차에서는 또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상당히 고급화를 이뤄낸 모하비가 있습니다. 이 두 차량보다 가격이 월등하게 비싸요. 팰리세이드보다는 대략 최소 2천만원 이상이 비싸고요. 모하비보다는 또 최소 1,000만원 이상이 비싼 차입니다. 프리미엄 SUV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 볼륨이 넓진 않아요. X5 같은 차량이 인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판매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GLE도 마찬가지입니다. RX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시장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렇게 보면은 그 프리미엄 SUV 시장이랑 대중 SUV 시장, 일반적인 그 SUV들 있잖아요. 국산 SUV들 그 사이를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쉽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솔직히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SUV들 산타페, 소렌토, 팰리세이드, 모하비 짱짱한 모델들 많거든요. 따라서 제 생각에는 브랜드에서 목표했던 판매량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커요. 연간 11만 대 이상을 팔고 싶다고 목표량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타의 프리미엄 SUV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조금 더 낫긴 하겠지만 브랜드에서 목표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부디 차가 아주 잘 나와서 저의 이 같은 예상이 좀 빗나가길 좀 바라보겠고요.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성공적인 런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다 읽고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